창으로 매머드를 사냥하던 인류가 지금은 우주선을 이용해서 태양계를 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호모데우스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지금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우주를 탐사할 수 있었던 건 인간 개인이 침팬지나 늑대보다 훨씬 영리해서 민첩해서라기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국가, 종교, 화폐 다 추상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의 상상 속의 질서에 기반을 둔 믿음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치 중력처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어길 수 없는 일군의 규칙들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는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교한 뇌, 능수능란한 손을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우라늄이 아닌 부싯돌을 쪼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이 이론 체계를 오로지 직관적 상상만으로 고안한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크게 두 개의 기본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칠판으로 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고 하면 1차원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가는 1차원 수평선 차원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시간은 엄밀히 따지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 시간의 방향을 정해주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시간은 엄밀히 따져 0.5차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변수 t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리학 법칙들, 가령 F는 ma와 같은 이 수식 속에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물리에서는 역학과 열역학, 이 모든 물리적 운동은 사실 에너지로 표현이 되었었죠. 역학에서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까지 공부했던 열역학에서는 이 에너지가 온도라는 물리량으로 비유가 되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사실 물체의 운동에서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F는 ma와 같은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에 적당한 시간과 질량과 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속도와 관련된 물리량을 예측하고 물체의 약학적인 운동을 우리가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는 ma와 같은 식이 물리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만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서, 따라서 이 F는 ma로 어떤 만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F는 ma가 적용되는 기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관성계라는 것을 상정하는 거예요. 관성계는 이제 F는 ma와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기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단어니까 눈에 익혀놓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는 물체를 두 명의 관찰자가 관찰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 하얀색 관찰자는 정지해 있는 관찰자고요. 파란색 관찰자는 오른쪽 방향으로 등소운동하는 관찰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에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달리는 사람이 보았을 때에는 물체가 왼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등소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속도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속도라는 것은 어떤 관찰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리 보이는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관찰자가 어떤 상태인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은,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소한다는 건 이 물체에게 힘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F는 ma와 같은 일반적인 뉴턴 운동 법칙은
관찰자가 어떠한들 모두 적용되는 공통 사항입니다. F는 MA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했죠.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라든지 등속운동하는 관찰자라든지 F는 MA는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속도만 달라 보일 뿐이에요. 자, 이처럼 정지해 있는 관찰자나 등속운동하는 관찰자에게는 F는 MA가 동등하게 적용되다 보니 이 관성계로 정의되는 상태는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운동하는 기준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라는 그 공리가 바로 상대성 원리예요. 관성계의 종류에 막론하고 모든 물리법칙, F는 MA,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특수상대성 이론들 다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물리법칙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거예요. 이제 이 상대성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파트는 다음 파트 시간 제한과 길이 수축에서 확인할 거니까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상대성 원리구나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광속 불변 원리예요. 자, 여기도 물체가 4m/s로 등속운동하고 있는 것을 정지해 있는 애가 볼 때와 3m/s로 등속운동하는 관찰자가 봤을 때 속도가 달라 보이죠?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에는 물체가 4m/s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사람이 볼 때에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m/s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파트 공부할 때 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서 정의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얘가 바라본 얘의 속도는 이 4에서 3을 뺀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뉴턴 역학에서 설명되는 현상이었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물체들이 빛만큼 빨리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어그러져요. 빛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빛의 속력을 C라고 할게요. 광속을 C라고 하고 정지해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볼 때는 당연히 빛이 오른쪽으로 C로 가는 것처럼 보겠죠. 반면 이 사람이 빛의 절반 속력에 해당되는 빠르기만큼 달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에는 빛은 오른쪽으로 0.5c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상대 속도에 따라서. 반면 이 사람이 왼쪽으로 0.5c로 움직였다면 이 사람이 보는 빛은 오른쪽으로 1.5c였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달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이켈슨과 몰리가 실험을 해요. 이제 이 물리학원에서는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정확한 원리나 과정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험을 해보았을 때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빛의 속력은 어느 누가 보든지 항상 C였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는 물체의 운동은 질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가속도 값이 똑같았었죠. 그런 것처럼 관찰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빛은 항상 속력이 C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마이켈슨 몰리 실험을 토대로 광속 불변 원리라는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모든 관성계에서 광속은 일정하다.
누가 보아도 빛의 속력은 C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빛만큼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빛의 속력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대적으로 여겨왔었던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 기묘한 현상 세 가지,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해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동시성의 상대성 파트만 공부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광원이 한 개만 있는 상황, 통상적으로 여러분 교과서나 문제집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광원이 두 개 있는 상황에서의 동시성의 상대성 파트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 물론 이 V는 이제 빛만큼 빠른 속력이에요. 이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정중앙에 광원이 있고 광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검출기가 세팅되어 있고요. 우주선 안에 관찰자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있는 바깥에 관찰자 B가 있고요. A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볼게요. 자, 여기 광원에서 빛이 방출됩니다. 빛은 이렇게 3차원으로 구면 좌표계 쪽으로 방사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도 있고 동시에 왼쪽으로 진행하는 빛도 있을 것이에요. 빛은 진행 속력 C로 양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A 입장에서는 검출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 정지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옆에 운전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나랑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A 입장에서는 모두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빛이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 검출기의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A는 생각하겠죠. 네, A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왼쪽으로 가는 빛과 오른쪽으로 가는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B 입장을 볼게요. B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력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B가 볼 때 광속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C로 일정합니다. 광속 불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이 조금 더 느려 보이고 이 가는 방향에 역행해서 가는 빛이 조금 더 빨라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는 차, 나란히 가는 차 속력이 어떻게 보이는지 다 직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빛만큼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광속은 C로 일정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왼쪽으로 빛이 가는데 검출기가 마주오는 쪽이 훨씬 빛이 빨리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빛이 가는 방향에 나란하게 가는 검출기는 조금 더 늦게 도달할 거고요. 따라서 B의 입장에서는 빛이 왼쪽에 먼저 도달하고 그리고 오른쪽 검출기에 두 번째로 도달한다. 어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나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나. 왜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나 그냥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나 시간의 흐름은 똑같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1년은 365일로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빛만큼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이 동시성이라는 게 꼭 적용돼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했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빛만큼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빛의 속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예시 볼게요. 다른 예시는 광원이 두 개 있는 상황이고, 지면의 관찰자 B 입장에서 정중앙의 검출기 하나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광원 두 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있는 또 다른 관찰자 A는 V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고요. 광원이 이렇게 빛을 방출하여서 검출기를 향해 똑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B가 보고 있다고 할게요. B 입장에서는 모두 다 정지해 있죠. 그리고 B 입장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검출기를 향해 빛이 나왔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B는 이렇게 생각해요. 왼쪽의 빛과 오른쪽의 빛이 동시에 발생한 거다. 여기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 빛들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A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해서 이 핸드폰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런 건 아니죠. 이미 하나의 지점에 세팅이 되어 있는 한 기계가 이 빛들이 동시에 나한테 왔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지점에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한 지점에 세팅되어 있는 기계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있는 이 기계의 컨디션을 얘가 본다고 해서 기계가 바꿔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기계는 여기에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잡혔다라고 읽고 있어요. 이거는 B가 보든 A가 보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 A에게도 적용이 돼요. A에게도 적용. 기계는 사람 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A의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왼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요. 그리고 A가 봤을 때에도 오른쪽으로 가는 빛이나 왼쪽으로 가는 빛이나 속력은 C로 똑같습니다. 광속 불변. 그래서 상식적으로 마주오는 빛이 먼저 검출기에 닿을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나란히 가는 빛은 조금 더 나중에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A에게도 빛은 이 검출기에 동시에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A 입장에서는 이 오른쪽에서 빛이 먼저 나와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나와야 하겠죠.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만큼 좀 소요된 시간을 상쇄해서 빛이 검출기에 빨리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의 빛이 첫 번째로 발생하고 왼쪽의 빛이 두 번째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빛의 발생을 동시에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의 발생을 동시에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동시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사례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력의 스케일이 엄청 빨라지는 곳에서는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이 두 곳에 각각 다른 두 개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이 사건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났냐 묻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게 어떤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이라서 모든 곳에서 흐르는 그 빠르기가 같지 않기 때문이죠.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안드로메다 은하만의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계인과 신호를 주고받는데 소요되는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지구의 오늘에 상응하는 특정 순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이 두 장소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단절되어 있는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시간은 날씨와도 같아요. 각 지역마다 날씨가 디테일하게 다른 것처럼 시간 역시 지역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이 시공간적으로 광활한 우주 각각의 일부는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져요. 이 시간과 날씨가 상대적인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 또한 상대적이거든요. 사실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 일들이 어떤 날에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속삭였던 때가 무색하게도 갑자기 증오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을 미리 알려주는 이 날씨의 일기예보와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이 일기예보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취합한 것을 분석한 인과관계에서 비롯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미리 체크하고 대처할 수 있으려면 그때그때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고 그 기록해 놓는 메모를 복기하면서 자기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감정 예보와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은 하루하루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기를 이런 방식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의 노래는 치즈의 일기예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